네, 종가에서 더 밀려는 시도일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동시호가 접어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오히려 반등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물량 싸움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가창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 전자닉스 보고 놀라실 것 같은데요. 예, 이분과 함께 그렇다면 오늘 장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가 또 무서워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 투자에 있어서 무서움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냉철하게 바라보죠.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모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단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좀 어려운 얘기 말고 좀 가볍게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단서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그래도 선방하는 쪽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들고 왔고 삼성 SDI가 시장의 방향성과 다르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준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자, 대장이잖아요, 삼성 SDI가. 근데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이에요. 46% 고점 대비 내려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방향성, 다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좀 고민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스토리는 괜찮죠. 일단 ESS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5년간 이제 미국 내에서 ESS 신규 설치 규모가 318기가와트시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34년까지는 한 30% 정도 고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추론과 학습을 할 때 그 전력 사용량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이제 부하가 큰데 그런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ESS가 꼭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의 충원 전력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1순위로 쓰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그 간헐성, 전력 생산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걸 메꿔주기 위해서도 ESS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차전지 성장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영향이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가장 큰 부분 여전히 전기차 2차전지인데 국내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럽 상반기 순수 전기차 주문량 작년 말 대비 50% 증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가 기조적으로 회복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전기차가 요즘에 잘 팔렸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고유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호르무즈 사태가 조금 일단락이 되면서 유가가 내려왔죠. 물론 최근에 또 다시 유가가 튀는 듯 하지만 예전만큼 뭐 80불, 90불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계속적으로 판매 회복세를 이어질지, 그러니까 요게 확인이 돼야 추세적인 반등이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 SDI는 2분기의 적자를 500억 이하로 크게 줄이고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인데 지금 실적이 너무 좋은데도 많이 빠진 종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런 시장에서 계속 달릴 수 있을지는 살짝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보유를 하시고 전기차 판매가 추가적으로 회복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영역이네요. 네네, 그렇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선을 맞춰서 추세 반전을 또 보일지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그 기간까지는 좀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2분기 실적 발표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단서로 넘어갑니다. 자, 반도체가 빠질 때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었으니 두 번째 단서에서 열어봅니다. 하나가 이제 방어주 성격의 금융이고요. 또 하나가 수출 성격이 좀 묻어있는 쪽이었어요. 그것이 또 화장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팀장님, 화장품주는 사실 그간 계속해서 괜찮았잖아요. 네. 반도체가 오히려 쉴 때 화장품주가 달려가면서 신고가 나왔었던 종목도 압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우리 다시 화장품 봐야 된다? 이런 수급의 논리로 이해를 일단 1번으로 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여기서 빠른 V자 반등을 보인다면 여기서 수급이 또 빠질 수도 있는데 추세 자체가 워낙에 좀 가파르다 보니까 빠른 반등이 현재 시점에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대체 섹터를 계속해서 찾을 것이고 그 대체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수치로 좋죠. 상반기 화장품 수출 70억 달러, 역대 상반기 중에 최대치입니다.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선호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반기에 1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을 해서 백화점 매출 요즘에 엄청 좋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명품만 샀지만 요즘에는 화장품, 가방, 카테고리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3사 매출, 외국인 매출이 올해 처음으로 1조 원 돌파할 것 같은데 화장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7% 정도 급증합니다. 예전에는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게 미국과 동남아까지 국적도 확장되고 있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좀 급등하는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물론 화장품주라고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뭐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눌렸어요. 저는 여기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 중에 뭐 실리콘2 오늘 좀 윗골이 달렸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또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쉬어갈 때 충분히 실적적인 강력한 모멘텀을 발판 삼아서 화장품주가 일정 부분의 대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오히려 낙폭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이런 종목군에서 추가 상방을 노리는 기회 열어봅니다. 자, 장마감 40초 전입니다. 지금 시장 계속해서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흔들림은 여전합니다. 700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죠. 670, 56선까지 저점 낮추면서 코스피는 지금 5월로 우리를 시간을 돌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00선 그래도 간신히 지켜주는 구간 나타납니다. 자, 현재 수급을 보시면 내리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다시 많아진 구간인 가운데 지금 외국인이 매도폭 여전하고요. 기관도 매도폭이 더 늘었습니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올해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한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우리 증시 9,000피 달성에 환호하던 시간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코스피 지수 정말 큰 낙폭을 보였고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SK하이닉스가 하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정말 공포스러운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8.97% 약세로 6,805선에서 마무리 짓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거의 장중 저점에 근접한 4.5% 하락 799선에서 마무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산적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이것이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말할 것을 찾기는 좀 어려웠던 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들여다보시죠. 개인만이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 힘이 상당히 미약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3조 5,776억 원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조 2,882억 원, 2조 3,076억 원 순매도가 기록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의 연속성은 지난주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기대했던 것이 무색하게 매도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1,753억 원, 개인은 2,182억 원 순매수 기록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이 3,957억 원 역시 대규모 매도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도 큰 폭의 하락을 경험을 했고요. 달러당 원화 환율 전 거래일 대비 2원가량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1,503원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될까 고심을 해봤습니다. AI ESS를 잡아라. 지금 ESS 관련해서 계속해서 2차 전지가 반등 모멘텀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배전망 사업을 정부가 지금 현재 입찰을 받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배전 사이에 ESS를 촘촘하게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AI로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성 SDI가 이 배전망의 66% 낙찰을 받게 되면서 상당히 좀 우위에 올라서게 됐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배전망 사업에 통합발전소 사업자로 참여하는 전략을 취한 가운데에서 삼성 SDI의 약진이 돋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삼성 SDI 1.4%가량의 강세, LG 에너지 솔루션도 0.7% 강세로 어려운 시장 상황 대비로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시세도 이어서 바로 체크를 해볼까요? ESS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쪽 SK 이터닉스 역시도 이 사업에 참여자로 현재 나서 있는 상황인데요. 12% 급등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드위즈 역시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에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5% 강세 탄력, 다만 ESS 전반으로는 모두 온기가 번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하락한 종목들도 어느 정도 지수 대비로는 방어한 것으로 보여지는 시세를 기록을 했죠. 두 번째 리딩 섹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종목들 한국투자증권의 이 반도체 이익 전망 하향 보고서로 인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갔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으로 13% 화려한 데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심은 크게 꺾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리노공업이라던가 TLB와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4곳의 지분을 한 5%씩 확보를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시그널이 과연 우리 투자자들에게 주는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증권가에서는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게 된다면 코스닥 소부장 종목들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종목들 상승 순으로 함께 들여다보면요. 샘CNS가 6%대 강세, 한양 ENG도 7%대 강세 탄력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테스가 4.9%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장중 내내 아무래도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조금 더 키웠던 만큼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전략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그냥 뭐 계속해서 오후장 내내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는 뭘 더 봐야 할까요? 잠시 관망하면서 어떤 포인트만을 좀 기다려야 하는지 싶기도 합니다. 오 팀장님이라면 지금 무엇을 볼지 바로 의견 여쭙겠습니다. 바로 관심 쪽으로 챙겨와 주셨는데요. 지금 내일의 섹터입니다. 어디 볼지 열어볼게요. 반도체 장비주네요. 오늘 사실 방향성 보여준 거는 확인했거든요. 그렇죠. 네, 좀 아쉽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네. 아까 전에 사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반도체 소부장 올라가면 그거 차익해서 내리는 투톱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지붕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동이, 수급 이동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는지라 지금의 전략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도체 투톱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 밀린다면 장비만 올라갈 수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 투톱이 이번 주 내로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가정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를 가져왔는데 물론 사이클은 달라요. 투톱은 이제 반도체를 잘 팔아야 이익을 내는 것이고 장비주 같은 경우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이제 이익을 내는 것인데 어쨌든 최근에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그런 페이지는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한미 공군 공동 운영 기지라서 미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정부는 빠르게 협의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됐죠. 그래서 이 조달 자금을 국내 시설 투자에 활용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SK하이닉스가 1분기 말 기준으로 54조 원의 현금, 엄청난 현금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ADR로 40조 원 정도를 더 조달하는 것이니까 지금 보유 현금이 100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투자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총알들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이런 투자가 반도체 장비주를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주들도 모멘텀은 좋은데 억울하게 좀 많이 빠지기는 했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재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약간의 눈치 싸움은 있지만 가는 길이라는 것을 또 확인시켜 줬다면 네. 잘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반도체 장비주가 사실 키를 잡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어떤 기준으로 그 종목을 픽하셨는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관심주 열어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네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낙폭과대 주에서 선정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 투자가 일어날 때 확실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두 가지가 겹치는 게 이오테크닉스인 것 같아요. 뭐 테스나 원희가 EPS가 모멘텀은 더 좋긴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주가가 너무 높아요. 지금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레이저 어닐링 장비 업체로 가지고 왔고요. 얇은 웨이퍼 표면의 결함을 치유하는 어닐링 공정은 앞으로도 중요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정도 미세화 전환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웨이퍼를 다루는 것 자체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이오테크닉스가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 이제 투자가 들어가면 그 해외 제품을 많이 쓰겠죠.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이런 제품을 쓰겠지만 이게 정부에서도 보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원익 IPS나 테스나 뭐 이오테크닉스나 국산 장비 업체가 이 점
전보다는 조금 더 해외 장비 대비 캐파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있고요. HBM 같은 경우 칩을 수직으로 적축하기 때문에 두께가 극도로 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였었던 이 다이싱 대신에 이제 스텔스 비접촉식 다이싱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이오테크닉스가 국산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초정밀 레이저 장비 내에서 지위는 굉장히 굳건해요. 그래서 동사를 따라갈 만한 업체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사실 우리 약간 후공정단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닐링 쪽도 있으니까 같이 보면 좋겠고 지금 그러면 사실 내려와 있잖아요. 어디까지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50만 원으로 네. 잡기는 했는데 요거는 한 연말까지 조금 이제 길게 봤을 때고요. 1차적으로는 한 45만 원, 그래서 45만 원, 50만 원, 1차, 2차 목표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늘 시장만 안 무너졌다면 얘도 장중에 8%까지 갔다가 이제 눌린 거거든요. 그래서 빅2가 좀 안정화되는 시기에는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 무너지는 가격 30만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 21선 부근이네요. 그렇다면 45만 원 붙이는지 보고요. 좀 장기적으로 50만 원까지 하반기 열어놓고 보자 의견이니까요. 긴 호흡 중요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 오늘 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고맙습니다.